기억술과 보안 전략에 기반한 단디 기억하기 프로그램. 대구광역 치매센터에서 개발한 단디 기억하기 프로그램은 종합적인 일상 생활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인지 프로그램으로 치매 예방을 희망하거나 이미 기억력이 약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잠재적인 뇌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연상기억법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기억력을 보조할 수 있는 인지 보안 전략을 8주에 거쳐 학습합니다. 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26쪽을 펴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노트와 필기구를 준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디 기억하기 단디쌤입니다. 저번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복습하시면서 힘드셨던 부분은 저희 대구광역치매센터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2주차에 학습할 내용은 1주차에 배운 연상법을 응용해서 시각적 형태가 없는 단어를 연상하는 방법과 핸드폰 카메라를 활용하여 기억력을 보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응용된 연상법에 대해 배워봅시다. 연상법 익히기 2. 단디 기억하기 교재 27쪽 활동하기 2를 보시면 양말, 코끼리, 프랑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혹시 쉽게 연상이 되시나요? 여러분은 프랑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상되시나요? 아마 양말, 코끼리라는 단어는 상상할 수 있는 정해진 형태가 있어서 비슷하게 연상하셨겠지만 프랑스는 사람마다 떠올리는 모습이 달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라는 단어를 연상할 때 프랑스 국기 모양이 연상될 수도 있고 에펠탑이 연상될 수도 있고 프랑스 대통령 얼굴이 연상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장소와 같이 명확한 형태가 없는 단어는 처음 단어를 보고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특징을 잡아내어 바꿔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양말, 코끼리, 프랑스 세 단어로 연상을 해볼까요? 저는 프랑스 하면 에펠탑이 떠올라서요. 에펠탑에 큰 양말을 씌웠더니 에펠탑보다 큰 코끼리가 달려와 에펠탑을 뻥 차는 모습을 연상했습니다. 여기서 퀴즈! 제가 떠올린 연상의 효과적인 연상 요령인 깜짝 놀랄만한 장면으로 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양말 크기와 코끼리의 크기를 아주 크게 과장하였고 코끼리가 에펠탑을 뻥 차는 모습을 통해 접촉하기 방법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시각적 형태가 없는 단어의 특징을 잡아내기는 1주차 강의를 잘 학습하신 분들이라면 금방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아직 어려우시다면 몇 가지 문제를 더 풀어볼까요? 미국, 아이스크림, 할아버지 세 단어로 연상을 해봅시다. 어떻게 연상이 되시나요? 저는 미국 하면 자유의 여신상이 떠올라서 어떤 할아버지가 자유의 여신상 복장을 하고 오른손에 햇불 대신 아이스크림을 들고선 허겁지겁 먹고 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요령은 웃은 장면으로 만들기와 접촉하기가 있겠죠? 자, 이번엔 모든 단어를 시각적 형태가 없는 것으로 제시해 볼게요. 병원, 사랑, 방앗간 세 단어로 연상을 해봅시다. 교재 27쪽 아래에다 병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사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방앗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으면 이야기로 만들어 연상해 볼까요? 저는 병원은 의사가, 사랑은 하트 모양이, 방앗간은 참기름이 떠올라서 의사가 병원에서 걷다가 참기름을 밟고 넘어졌더니
눈에 하트 모양이 빙글빙글 도는 장면을 연상했어요. 연상이 끝났으니 잘 외워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가 병원에서 걷다가 참기름에 넘어졌고 하트 모양이 떠올랐었죠. 의사는 병원이었고 참기름은 방앗간, 하트는 사랑 맞죠? 여러분도 상상력을 동원하여 연상하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잘 외워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형태가 없는 단어로 연상하고 활동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2주차 내용을 모두 배웠으니 이제 혼자서 푸실 수 있겠죠? 강의가 끝난 후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26에서 27쪽 문제를 마저 풀어보세요. 교재 28쪽 2주차 보안 전략 핸드폰 카메라 사용하기입니다. 카메라를 활용하여 기억력을 보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핸드폰을 준비해 주세요. 2주차 보안 전략으로 들어가기 전에 1주차 때 제가 내드린 숙제 기억나시나요? 달력엔 연중 행사를, 화이트보드, 수첩, 핸드폰 중 사용하기 편한 것엔 그날 할 일에 대해 적어오기 숙제를 내드렸었죠. 저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캠핑 약속을 잡아서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출발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캠핑할 때 필요한 물건을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둬서 빠지는 물건 없이 잘 챙겨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해오셨겠죠? 메모하는 활동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용했길 바라면서 이번 주 보안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핸드폰 카메라 사용하기입니다. 예전에는 전화할 때만 핸드폰을 사용했지만 요즘엔 인터넷도 하고 지도를 보기도 하고 카메라로 사진도 찍으며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녀온 장소나 사람, 글 등등 기억해야 할 것들을 찍어두고 다시 확인하면서 기억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사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우선 갤럭시 핸드폰 카메라 사용 방법입니다. 핸드폰을 켜주세요. 그 다음에는 모든 어플이 보이는 메뉴 화면으로 들어가 주세요. 세 번째로 사진기 모양의 카메라 어플을 선택해 주세요. 네 번째로 핸드폰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나온다면 화면에 있는 돌아가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서 화면을 전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 가운데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해 볼까요? 아까와 같이 먼저 핸드폰을 켜주세요. 그리고 모든 어플이 보이는 메뉴 화면으로 들어가 주세요. 세 번째로 꽃 모양의 갤러리 어플을 선택해 주세요. 그 안에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해 보시고 잘못 찍혔다면 사진의 우측 하단에 있는 휴지통 모양을 눌러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폰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핸드폰을 켜주세요. 그 다음에는 사진기 모양의 카메라 어플을 선택해 주세요. 세 번째로 핸드폰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나온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돌아가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로 화면 하단 중앙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진을 확인하러 가볼까요? 아까와 같이 핸드폰을 똑같이 켜주세요. 그 다음에는 알록달록 꽃 모양 같은 사진 어플을 선택해 주세요. 세 번째로 하단의 4가지 목록 중 앨범에 들어가서 최근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로 사진을 확인하시고 잘못 찍혔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휴지통 모양을 눌러 삭제하시면 됩니다. 잘 따라해 보셨나요? 사용법을 모르시겠거나 핸드폰 기종이 다르다면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깜빡하는 기억력을 대신하여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하기 좋은 예시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주차한 곳 사진으로 찍어두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나서 나중에 어디 주차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죠. 여기저기 다 비슷하게 생겨서 저도 한 번씩 주차장을 한 바퀴 돌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주차한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둔 후에 볼일을 보러 가시면 주차장을 헤매지 않고 수월하게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낯선 장소를 방문할 때 길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낯선 장소에 방문했다가 다시 한번 찾아가려고 하면 길을 헤매기도 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죠. 이럴 때 방문하는 장소로 걸어가면서 이정표가 될 만한 건물이나 상호명을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예를 들어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는 길이 버스 정거장에서 쭉 직진을 하다가 어떤 건물을 경계로 우회전을 해야 한다면 버스 정거장 이름을 사진으로 찍고 직진을 시작하는 곳, 우회전의 경계가 되는 곳, 건물을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찍어둡니다. 그리고 다음에 방문할 때 사진을 보며 찾아가면 보다 쉽게 갈 수 있겠죠. 특히 이 방법은 지도 어플을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셋째, 맛집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식사를 하러 음식점에 방문했을 때 너무 맛있어서 계속 아른아른 거리는 곳이 있죠? 이럴 때 핸드폰으로 음식 사진과 상호명, 전화번호를 함께 찍어두면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음식 사진을 자주 찍는 편인데 너무 맛있었던 곳이면 음식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에 식당의 위치와 먹었던 메뉴, 저의 소감을 함께 올려둬요. 그리고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SNS 속 사진들을 이렇게 넘겨보다가 가장 끌리는 곳에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가능하시다면 다양한 매체를 연결하여 사진을 기록하고 남겨두면 기억력을 대신하실 수도 있고 추억을 회상하기도 좋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잊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남겨두세요. 예를 들어 자주 못 보는 어여쁜 손자, 손녀 모습을 사진 동영상으로 남겨두면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랠 수도 있고 치매로 인해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도 예방할 수 있어요. 만약 핸드폰 화면으로 사진 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진관에 가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출력할 수 있어요. 출력한 사진을 앨범으로 만들거나 집안 곳곳에 두고 자주 꺼내보면 기억 속에 보다 오래 머물게 할 수 있겠죠? 다양한 방법의 핸드폰 카메라 이용하기를 알려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제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보시겠어요? 그리고 1주차 메모하기 시간에 사용한 이번 달 일정이 적힌 달력도 찍어보세요. 지금 찍은 제 사진과 달력 일정을 포함해서 다음 3주차 강의 전까지 기억하고 싶은 것들 10가지 이상을 다양하게 찍고 자주 보면서 꼭꼭 머릿속에 담아와 주세요. 그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숙제 잘 해오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